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청춘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청춘의 시 윤승철 지음 이렇게 되어 있고 사막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림이 쭉 이렇게 두꺼운데요. 몇 페이지 그림이 많습니다. 안에 보면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 사막 주로 사막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이 많고 사하라 사막 사진들이 많군요. 사진들이 많고 중간중간에 이제 글도 있고 그래서 달리는 청춘의 시 이런 책입니다. 저자인 윤승철 군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동국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 재학 중이고 몇 학년이세요? 지금 3학년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왔어요? 예,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지금은 그 전에 이제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실내 아타카마 사막, 남극 이렇게 네 군데를 아니 다시 한번 천천히 사하라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있는 거. 예, 또 그리고 중국의 고비 사막, 중국의 고비 사막, 예, 또 그다음에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예, 그리고 남극, 남극, 예, 이렇게 네 군데 극지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는 이제 그 선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 세계에서 뜨거운 가장, 곳은 어디예요? 가장 뜨거운 곳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추운 곳은 남극 예, 얘기했고 그다음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이제 고비 사막. 고비 예. 또 그다음에 아타카마.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 칠레 아타카마 사막. 그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네 군데 극지를 달리는 요 극지 마라톤. 혹은 극지 마라톤. 예, 사막 마라톤이라고도 합니다. 사막 마라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남극도 사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 그렇죠. 강우량이 250ml 이하인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예. 그 대신 바닥은 눈일 거 아니에요. 예, 바닥은 이제 빙판이 있고 그 위에 눈 쌓인 그 지형을 달리게 됩니다. 그 네 군데를 다 달린 거예요? 예. 그럼 그걸 우리가 사막 그랜드 슬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사막 마라톤 혹은 뭐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 이렇게 사막 마라톤,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다. 예. 여기 제가 보니까 사막 최연소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나이가 제일 어려서 최연소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 세계적으로는 어때요? 더 어린 친구가 있었나요? 제가 달릴 때 세계적으로 만 21세 이상부터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제일 어렸었고 이제 아버지랑 또 아들이 이렇게 같이 오실 경우에는 만 21세 이하인데도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는 제가 최연소는 아니고 아마 있을 것 같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제일 어립니다. 사막을 왜 다녔어요? 저는 사실 이유를 말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산에 왜 갔어요? 그러면 예. 산이 있으므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저도 배고플 때 점심시간 때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짬뽕 모형이 너무 맛있게 보이면 저게 맛있겠다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뭐 크게 뭘 이루어야지, 뭘 갔다 와서 뭘 느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보는 순간 너무 가보고 싶은 겁니다. 제 친구들은 뭐 괌이나 뭐 하와이나 일본 그 관광청에서 내걸었던 그런 사진들 보면 저기 가고 싶다, 한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그럼 놀러 가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힘든 줄 몰랐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힘들고 고통이 따르고. 예. 사실 우리 윤승철 군은 제가 여기 한국경제신문 논설 실장하기 전에 경제교육연구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교육연구소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분들도 많을 테고 생글생글이라고 하는 고교생 고등학생들이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생글생글이란 생글은 웃는다는 생글이 아니고 약간 이제 에크로님이죠. 생각하기와 글쓰기의 줄임말입니다. 생각하기와 글쓰기, 그걸 이제 생글처럼 이제 써서 생글생글이라는 제가 신문을 만들었는데 주간지. 그때 우리 윤군이 생글생글 기자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기자. 그때
때부터 봤기 때문에 벌써 한 뭐 8년 뭐 그 예. 정도 됐죠. 네. 근데 사막이 있으니까 갔다. 뭐 가보고 뭐 그럴듯 했나요? 갔는데 저랑 정말 생각 외의 장면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사막이 뭐 추우면 얼마나 춥겠어 라는 생각에 뭐 비닐옷 하나를 들고 갔는데 새벽이나 밤이 되니까 영하 가까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진짜 감기를 걸릴 뻔했던 적도 있었고, 뭐 모래만 있는 지형인 줄 알았는데 그 모래가 있는 곳은 정말 사막의 일부였고, 뭐 딱딱한 지형도 있었고 자갈밭도 있었고 갈대밭도 있었고 암벽으로 다 둘러싸인 그냥 돌밖에 없는 지형도 있었고, 정말 그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몇 지형들. 명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선수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예, 뭐 선수라고 하는데 사막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워낙 거리가 멀고 직장인이 가기 힘든 그 거리여서 제가 갔을 때는 한국에서 3명이 갔었고 이집트에 있는 사하라 사막은 한 20명 정도 한국 사람이 참가를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20명. 예. 남극은? 남극은 역시 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고비는? 고비는 한 15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좀 가까우다 보니까 예, 많이 참가를 했고, 남극은 그 전에 이 3개 사막 중에 2개 이상을 뛰어야 참가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마라톤. 예. 근데 그 무슨 누가 증명서를 떼주나요? 이 대회 주최 측이 있는데 예. 이 주최 측에서 이제 그 전에 참가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제 남극을 참가 여부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럼 보통 거기 이제 가면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이다 그러면 거기서 거리를 얼마로 뛰는 거예요? 사막 마라톤이 250km 한 개 사막당 250km. 아, 그러니까 고비 사막에도 250km. 예. 아, 그 무슨 표준이 있군요, 그것도. 예, 예. 아, 마라톤이 42.19 이런 것처럼 예. 거기도 250km를 뛴다. 예. 며칠 동안에.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립니다. 그래 그 사막들이 다 그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 잠 안 자고 계속 뛰고 이런 건 아니군요. 예, 중간에 하루 다 같이 출발을 합니다. 한번 대회가 열리면 전 세계에서 한 45개국에서 18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참가를 하는데, 출발을 같이 하고 이제 꼬린 지점, 같이 잠을 자는 지점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면 먼저 쉬고 일찍 자고. 6박 7일이니까 6군데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마다 출발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아침마다 저녁에 도착 시간은 다르고. 예. 그럼 1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적 시간을 다 계산하나요? 예, 저희가 하루 평균 6박 7일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40에서 50km 정도를 달립니다. 예. 근데 그 중간중간 10km 지점마다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예. 이 체크 포인트에서 이제 전자 태그에 기록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적 기록으로 이제 1등부터 마지막 꼴찌까지 그 성적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1등은 뭐 상도 주고. 예. 돈도 주나요? 네, 돈도 주는데 정말 뭐 참가비보다 못 미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구는 본인은 무슨 돈으로 갔어요? 그 여행 경비도 꽤 들 텐데. 예, 한 번 그 사막 마라톤 대회 참가비가 한 380만 원에 비행기 값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장비도 다 따로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근데 저도 참가비를 마련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서울에 제가 자취방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잡아주신 자취방 보증금을 빼고 그 보증금으로 첫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그 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600만 원, 한 번 가는 600만 원보다 훨씬 못 미쳐서 이제 일단 보증금으로 냈는데, 보니까 그때도 한국경제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 기업이 원하는 뭐 인재상 키워드란 그런 비슷한 제목을 이 기사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열정, 청춘, 도전, 패기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 내가 한번 스폰서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기업체 한 100군데 정도를 제가 뭐 등기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제 제안서를 쭉 돌렸습니다. 예. 뭐 거절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뭐 경기가 어렵다, 하루에도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이미 예산이 작년에 다 짜져 있었다, 뭐 이런 그런 거절도 많이 당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3군데 정도
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스폰서를 해주고. 예. 두 번째부터는 처음 갈 때 누가 스폰서 안 해줄 텐데. 처음 갈 때는 이제 제 보증금으로 내고 받고.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처음에 보증금으로 내고 그 방을 뺐는데 대회 참가 한 3일 전쯤에 또 긍정적으로 답변이 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다시 방을 이사를 해놓고 첫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극에 가기 전까지 제가 스폰을 받았는데 남극은 한 번 가는데 한 1,600, 1,7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돈 많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소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그 꿈을 적어 놓으면 그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 계좌이체나 아니면 휴대폰 소액 결제나 입금을 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제 사연과 제 꿈과 왜 가야 되는지 뭐 뭘 느꼈는지 이때까지 갔다 와서 그런 기록들을 다 이제 올렸더니 한 400만 원 정도 90명 정도가 400만 원 정도를 그 홈페이지 상으로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남극에 갈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 따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많이 연락이 와서 한 뭐 정말 몇백만 원씩 도와주셨던 분도 계시고 뭐 따로 만나자 해서 봉투를 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한 분은 이제 따로 만나자라고 하셨던 분은 내가 지금 제가 홈페이지 상으로는 최대 후원 금액을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나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나이에 그 클릭을 20번을 해가지고 카드 번호를 20번을 적고 휴대폰으로 날라오는 인증번호를 20번을 찍어야 되냐. 그냥 한번 만나자. 이제 이래서 이제 참가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참가비 얘기부터 좀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게임이라기는 그렇고 달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250km를 6박 7일 동안 달린다. 예. 그렇게 보면 하루에 한 4-50km 그죠? 예. 4-50km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먼 거리 같지는 않은데 그걸 이제 그 다음 날도 뛰고 또 그 다음 날도 뛰고 6박 7일 동안 뛰어야 한다는 그거죠. 예. 250km 같으면 어느 정도 거리 되나요? 서울에서 따지면. 전주보다 멀죠? 전주가 서울에서 전주까지가 한 240, 250km 정도. 꼭 그 비슷하군요. 전주까지 이제 말하자면 뛰어간다 이런 건데. 야, 그 여간일이 아니겠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이나 뭐 침낭이나 구급약품이나 밤에 입을 옷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들고 뛰어야 되는 거죠? 들고 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들고 뛰는 게 더 좋았던 게 물론 좀 힘든 것도 있는데 제가 추우면 바로바로 옷을 꺼내 입을 수도 있고 배가 고프면 바로바로 또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또 따로 그날 뛸 만큼의 물을 받아서 이제 뛰는데 그건 주최 측에서 주나요? 예, 캠프에서? 예. 그러니까 캠프에서 주는 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침에 그날 마실 물 주고 아침 저녁에 이제 숙소에서 이제 전투 식량 같은 혹은 라면을 먹을 때 필요한 따뜻한 물, 뜨거운 물 제공. 그리고 텐트 합숙지에서 딱 도착하면 공동 텐트가 딱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딱 주최 측에서 해주는 거고. 목욕 시설은 없나요? 예, 목욕이나 뭐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그 화장실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안 보이는 곳이나 이렇게 가서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얘기는 42.195 전문 프로들 마라톤 대회에서 그때 아마 서울이었던가요? 하여튼 무슨 마라톤 세계 국제 마라톤 대회였는데 그때 우승했던 친구가 우승했던 선수가 달리면서 똥을 누웠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건 어디 팬티가 좀 특수 팬티여서 똥을 누우면 다 흐르나? 우리 보통 팬티는 흐르질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달리면서 볼 일도 많아요? 그건 아니겠죠. 이제 달리는 중간에는 이제 용변이 마르면 중간에 달리다가 서서 누는데 뭐 여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남자도 큰 볼일 같은 경우는 달리다가 조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빠져서 이제 용변을 봅니다. 근데
이제 사막이 워낙 시야가 다 트여 있으니까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저도 당황했던 게 정말 가고 싶은데 뒤에 여자 선수가 따라왔을 때랑 저 앞에 여자 선수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탁 주저앉는 겁니다. 그 처음에 첫날 둘째 날까지는 그게 너무 어색해서 서로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3일이 딱 지나면 너무 자연스럽고 누가 옆에 볼일을 보고 있어도 제 갈 길도 바쁘고 너무나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어서 별로 뭐 특이한 것도 뭐 크게 특이하다가 아니 그건 우리 저 영근이 그 처음 봐서 그런데요. 제가 그 저 옛날에 동구권 그 80년도 90년도 이런 데 동구권에 가면 시내 센터에 있는 보통 무슨 서울시청역 앞에 있는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가면 그거 다 트여 있어요. 아, 화장실 자체가?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아서 예를 들어서 일 보는 사람의 모든 장면을 우리가 다 그냥 보는 거예요. 다 이 칸막 이런 게 없어서 서로 다 그럼요. 그런 게 뭐 비일비재했죠. 뭐 중국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딱 들어가 보면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좌변기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볼 일을 보면 모든 것,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말하자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군요. 그런데 250km를 계속 뛰나요? 걷기도 하는 거죠? 예, 걷기도 합니다. 계속 뛰는 선수가 한 180명 정도 참가하면 한 10명 정도는 계속 뜁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약간 뭐 초인들이죠. 이해할 슈퍼한. 그리고 나머지 한 170명 정도는 걷고 뛰고 이렇게 합니다. 그날 난이도, 대회 난이도나 그 길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래 언덕이 많은 지형이나 뭐 아니면 뭐 가까이 보이는 것 같지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나 아니면 원근감이 없는 지형이나 이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체크가 되는데 그런 지형이 있나요? 예, 실제로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대회 나갔을 때는 저기 멀리 이제 체크 포인트가 보이길래 제가 물을 다 마셨습니다. 금방 가겠다 싶어서. 근데 2시간 넘게 가야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선수, 지나가는 선수 이제 물병이 이제 물병도 이렇게 들이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아먹는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 저도 목이 말라서 그 친구 호수를 제가 빨아먹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이제 원근감이 없는 그런 지형도 있고 모래 언덕이 또 많은 지형도 있고, 그런 좀 힘든 지형은 이제 대회에서 그 시간을 좀 많이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걷는 선수도 170명 정도는 걷다 뛰다 이렇게 하고 한 뒤에 한 10명 정도는 쭉 빠른 걸음으로 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저도 되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왜냐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저도 느리지만 최선을 다했고. 괴로울 텐데, 말은 편하게 하지만 정말 괴로울 텐데요. 더군다나 배낭을 메고, 배낭은 얼마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6박 7일 동안 먹을 걸 다 싸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 저희가 다 싸가지고 가는데. 그러다 기본적으로 이제 밤이 추우니까 침낭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침낭,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 그리고 밤에 추우면 입을 옷, 그 다음에 뭐 랜턴이나 아니면 비상 뭐 구급, 그러니까 응급 보온포, 뭐 호루라기,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 뭐 이런 이제 기타 장비들과 그리고 이제 뭐 구급 약품이나 자기가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은 혹시의 경우에 조난에 대비해서 이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물은 이제 아침에 지급받아서 이제 그날 마실 물을. 점심은 어떻게 돼요? 점심은 뭐 초코바나 시리얼바 같은 걸 달리면서.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군요. 그럼 하루 종일 마실 물만 해도 그 양이 상당할 텐데. 예,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하루 먹을 물을 이제 그날 아침에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체크포인트에서도 물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로 몇 군데나 돼요? 한 10km 지점마다 있어서 한 4군데 정도 되는군요. 예, 하루 그날 하루에는 한 3-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든 물 한 뭐 조그만 생수통으로 따지면 한 2통씩은 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침낭, 아니면 침낭하고 뭐 시리얼, 물론 마른 거겠죠, 비상식량 뭐 이런 거. 해도 그까지 하면 한 10km 넘어가겠는데요? 10km 조금 넘습니다. 10km, 11km, 많으면 한 12km.
12kg 정도 되면 지고 일어날 때 약간 무게감이 와요. 예. 예? 뭐 못 일어날 정도는 아닌데 예. 끙 하고 일어나게 되죠. 예. 아, 그걸 메고 뛰는군요. 예. 예를 들어서 180명 정도가 뛰고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이 20명이다 그런데 낙오자는 없습니까? 낙오자도 완주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 세계에서 한 25% 30%는 낙오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잘 포기를 안 합니다. 그 대회 주최 측 관계자들도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독종이다. 예, 독종이다. 많이 참가하는데 그 비율에 비해서는 참 탈락을 안 한다. 그 뭔가 알 수 없는 뭐 내재된 DNA가 있는지 아니면 또 서로 이렇게 옆에서 많이 챙겨줍니다.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같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혼자 페이스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나 두 명이 처지면 옆에서 이제 그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경우를 저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은 뭐 딱히 아무래도 그 상당한 훈련이 필요할 텐데 한국에서 뭐 이런 사막이랑 비슷한 지형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취하고 있는 남산 산책로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10km에서 15km 정도를 계속 뛰고 걷는 연습을 한 1년 정도. 제가 벌써 뭐 오래됐습니다만 강릉까지 한번 걸어갔었는데 그때도 꽤 연습을 했어요. 이제 일요일 날 퇴근할 때 남산 넘어서 잠실까지 뭐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제 훈련을 하고 갔는데도 막상 길을 나서서 그때는 뭐 그야말로 속도 첫 새벽부터 이제 꽃기와 할 때부터 일어나서 이제 한 2-3시간을 가서 아침을 먹고, 그건 먹는 건 물론 이제 배낭은 가볍죠. 먹는 건 다 사서 먹고, 예. 숙소도 모텔에 들어가서 자고 하는 예. 거니까 그건 뭐 편안한 밤을 즐길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때도 훈련을 꽤 했거든요. 예. 훈련을 굉장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20명 정도 갔다 그러면 예. 그분들이 무슨 뭐 서울에서 무슨 모임이나 이런 동호회 같은 게 있나요? 예, 실제로 오프라인으로도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갔다 온 사람과 갈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정보 교류를 하는 공간도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런엑스런이라는 이제 온라인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런 X 런. 달리고 또 달리고, 예. 달리고 곱하기 달리고.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run X run. 예, 그래서 실제로 저도 참가하기 전에 갔다 온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많은 정보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면 저도 최대한 많이 이제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run X run이라고 하는 오프라인도 하고, 예. 이제 그게 무슨 온라인 닷컴이겠습니다. 카페. 예. 온라인 카페가 있고. 예. 그렇군요. 몇 년 전에 우리 텔레비에서 얼핏 내가 봤는데 그때 신한은행 무슨 지점장인가 하는 분이 예. 목동에 살았는데 시내 출퇴근할 때 저녁에는 옷을 벗어놓고 마라톤 복장으로 갈아입고 집에 퇴근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사하라 사막 어디에 가서 이제 이걸 하더라고. 예.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세요? 직접적으로는 그분은 이제 은퇴하신 모양이군요. 그래서 실제로 점점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제 카페를 저도 가끔 들어가는데 그 가입 숫자가 점점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나 한번 데리고 왔어. 알겠습니다. 낙오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발이 버텨내나요? 발바닥이 뭐 다 나갈 텐데. 그렇게 심하게 나가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오히려 생각보다 온전합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기 전에 충분히 신발을 길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여기 참가할 정도의 이제 그런 각오나 체력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게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실제로 가면서 그러니까 여름에 아스팔트 위를 달렸던 것보다 사막을 달리는 게 더
오히려 수월했다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왜 울트라 마라톤 예. 이런 한국에서도 그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인천에 또는 뭐 강화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강릉까지 예. 뭐 그것도 200 몇십 킬로인가 돼요. 그리고 또 뭐 보면 요즘 4대강이 이제 뚫렸으니까 4대강으로 해서 뭐 경상북도 어디까지 그 피크 지점까지 뭐 울트라 마라톤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강화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에 벌써 잠실 정도까지만 오면 발바닥이 다 나가요. 아마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아스팔트여서 더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사막을 달리면 이렇게 물론 이제 모래사장 걷는 것처럼 그런 약간 힘든 점도 있는데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무릎과 발목에 오히려 푹신푹신하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뛰다 보면 이제 무릎이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자, 우리 윤승철 군 지금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입니다. 여기 이제 4대 사막, 이제 남극까지 포함한 4대 사막을 갔다 와서 쓴 이제 화보도 많이 있고, 화보와 이제, 이런 참, 굉장하군요.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그야말로 이런 사막에서 이제 네 사람이 가고 있군요. 달리고 있고. 지금 장면에 약간 걷는 장면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책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책입니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사막을 4군데 극지를 이제 5번을 완주를 했는데 갔다 올 때마다 틈틈이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4군데를 5번, 그럼 한 군데 2번 갔습니다. 예, 한 번은 이제 제 동생과 이제 친동생? 친동생과 함께 사하라 사막을 이제 2번을 갔다 와서 그래요? 예, 5군데를 갔다 온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적은 책인데 현장에서는 제가 도저히 글을 못 썼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렇겠죠. 진짜 연필 하나, 종이 하나 가방에 있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것마저 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리는 중간중간에는 제가 녹음기에 녹음을 하면서 이제 그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그 녹음했던 걸 들으면서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작년 12월에 남극을 갔다 와서 이제 원고들을 다 마무리해서 이제 지난달에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가기 전에 왜 가게 됐는지, 가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뭐였는지, 뭐 길을 잃었던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보시는 사진 같은 본인이 경우는 찍은 게 아닌데. 한 개 대회당 한 명의 이제 포토그래퍼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뛰는 선수들의 장면을 찍어주는데 저도 뒤에 대회를 참가하면 할수록 이 포즈가 많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 대회 때는 제가 나온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포즈도 좀 멋있어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윤승철이 왔다. 그럼 저 친구는 그랜드 슬래머다. 하고 아무래도 더 열심히 찍어주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알고 대화도 통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보면 참 표정이 압권입니다. 표정이 아주 뭐 온갖 인생의 고통을 다지고 있는 그런 아주 표정이 압권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가면 어떤 생각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기 전에는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 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런 후회와 함께 가다 보면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원한 뭐 맥주 한 잔, 정말 뭐 삼겹살, 뭐 치킨 이런 것들 먹고 싶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 동물적인 본능적인 생각밖에 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 사막이 있어서 그냥 가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청춘의 고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갔다 와도 청춘의 고뇌가 해소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 청춘의 고뇌가 뭐예요? 어떻게 해소돼?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뭘 할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지 뭐 그런 고민을 이제 답을 내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도 내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이 있을까요? 글쎄 답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때그때 또 워낙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답이 늘 없는 질문은 새로운 질문을 또 부르죠. 예. 늘 질문은 새로운 질문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체크 포인트군요. 예, 이제 딱 한 번 그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 한번 보시죠. 뭐. 혹시 아마 지금 들으신 분, 정규제 TV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아마 이거 TV 같은 데서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체크 포인트 같습니다. 저 트럭이 하나 와 있고, 그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고 달리게 되고. 예. 정말 참 고통이 차 보이네요. 이런 장면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언제 가실 겁니까? 당분간은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5군데를 1년 반 만에 쭉 이어서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몸을 이렇게 단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됐겠는데, 제가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한번 갔다 와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또 되게 심한 평발입니다. 이런 발로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발인데 어떻게 5번을 갔다 왔냐. 당분간은 좀 쉬면서 체력을 좀 더 관리하는 게 낫겠다 라는 답변을 좀 듣기도 했고, 제가 1년 반 동안 휴학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니까 이제 아는 후배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는 공부를 조금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에 좀 충실할 것 같습니다. 문예창작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글 쓰는 것을 업으로 예. 하게 되겠죠, 앞으로. 그것도 사실 아직 조금 고민하고 미정인가요?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우리 윤성철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죠? 책도 쓰고 여러분이 참 보이시 사진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사진인데 이 사람은 배가 좀 나왔네요. 예, 멕시코에서 왔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도 할 수 있나요? 예, 이보다 더 심한 몸매를 가진 사람도 좀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나도 용기를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당분간 학업에 좀 전념하고 또 예. 이제 아무래도 그 run by run, run X run 예. 거기서 이제 뭐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해주겠군요. 예, 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뭐 장비는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음식은 어떤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를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다 보면 배낭을 꽤 무거운 걸 메고 예,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아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거 연습하는 준비를 거겠죠, 하는 그죠? 과정이 예. 그렇군요. 이제 뚜렷해지구나. 밤에 한강변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꼭 예. 배낭을 이렇게 거기서는 불필요한데. 예. 사실 조금 가면 뭐 한강, 가게가 있고 다 그런데도 배낭을 이렇게 꽤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메고, 걷거나 뛰거나 막 이렇게 가는 예. 사람인데 아마 이 준비 중이고. 예, 그럴 겁니다. 제가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 회사에서 빠질 수가 있나요? 한 번 가는데 꽤 그래도 한 2주일 정도는 걸리겠는데요? 이제 6박 7일을 대회하고 전후로 또 하루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넉넉 잡으면 한 12일, 좀 짧게 하기에는 한 10일 이렇게 이제 공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에 달리는 청춘의 시인데 예. 말 그대로 시도 안에 몇 편 있나요? 예, 제가 한 챕터당 이제 제가 썼던 시가 한 개씩 들어가 있어서 총 6편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봐 주시죠. 뭐. 제가 고비사막 고비가 왔다는 사마가 고비사마가 이렇게 생겼군요. 보시죠. 아주 독특한 산이군요. 나무도 거의 없고 황량한 그야말로 돌산인 것 같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 있긴 있습니다만 마른 풀이 좀 나 있고
자, 어디 뭐 시를 하나? 예. 네. 제가 쓰면서 달리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여기에서는 진짜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화상이라는 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음악은 없지만. 사람들이 사하라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 둘 옷을 벗는다. 치렁치렁한 액세서리를 다 빼고 가식의 재킷을 내려놓으면 비싸게 구입한 바지도 제 혼자 무한하여 절로 벗겨진다. 거울이 없는 곳 서로의 벗은 모습에 놀라고 한참을 비웃고 놀리고 비난하고 나서야 내 몸을 보았다. 허둥지둥 숨을 곳을 찾고 옷가지를 찾는 모습까지 이기적이다.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시란 게 뭐 난해하기도 하고 좀 공감이 안 되는 시도 많이 봤는데 누가 봐도 딱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른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보니까 왜 부끄러워졌죠? 저도 여기에 가면 진짜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모래폭풍이 이제 텐트에 자고 있을 때 모래폭풍이 와서 텐트가 날아갈 것 같으면 자다가도 이제 텐트 기둥을 붙잡고 있는 선수가 있고 잠을 안 자고 무조건 깰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자는 척을 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 먼저 괜찮냐, 뭐 물이 없으면 물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자기도 정말 부족하고 힘든데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들어서 천천히 가고 있는 사람한테 응원의 거기서는 진짜 말 한마디 누구한테 해주는 게 참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목이 말라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응원을 하고 또 먼저 텐트에 들어오면 텐트 안에 그늘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이제 결승선에서 누가 들어올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고 들어오면 이제 그날 마신 물을 받는데 물통이나 가방을 메고 텐트까지 또 이제 옮겨주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저는 처음에 저도 너무 힘들어서 남들한테 이런 말 한마디를 못 꺼냈습니다. 근데 한번 갔다 오고 두 번째, 세 번째 갔다 오면 올수록 그런 선수들이 또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역시 이제 그랜드 슬래머는 좀 다른 거죠. 아닙니다. 초짜가 아니다. 근데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 사진은 뭐예요? 제 동생과 한번 같이 갔는데 제 동생 발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제 동생이 지금 충북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도대체 형 왜 사막에 가냐,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열정을 차라리 나한테 맛있는 걸 사주지 왜 사막에 가냐 그렇게 비난만 하다가 한날 동생이 저한테 형 사막 마라톤 그거 힘드나? 나도 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형 갔다 온 사진들 보면 다 웃고 있는 사진들밖에 없다. 별로 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제가 그때 그래 묻길 잘했다. 니도 한번 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동생한테 이랬습니다. 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학교 다니다가 그냥 하나도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가도 완주할 수 있다. 동생이 제 말만 믿고 참가를 했습니다. 첫날 50km를 뛰고 거의 텐트에서 3시간 동안 기절해 있었고 둘째 날, 셋째 날도 계속 고생을 했다가 마지막 240km, 그러니까 한 10km를 남겨둔 지점에서 이제 봉화지겸이 걸린 겁니다. 그 혈관을 타고 세균이 이제 침범을 하는. 뭐라 그런다고? 봉화지겸. 봉화지겸이라 그럽니다. 봉화지겸이라 하기도 하고 붕소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도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물집이 되게 심하게 잡혀서 그 물집이 다 벗겨지고 그 물집 벗겨진 틈으로 이제 세균들이 발목을 이제 발을 타고 세균이 이렇게 침투를 하는 그런 병인데 저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240km 지점에 이 봉화지겸이 걸려서 현지에 이제 의사들이 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보고 마지막에 10km가 남은 게 아니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지경인데 10km가 남아서 이제 붕대를 감고 완주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제 신발은 도저히 못 신고 왔던 호텔에서 가져온 슬리퍼를 이제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신고 완주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군대에 있는데 동생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해병대 포항에서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를 했는데 동생이 완주를 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형 해병대가 힘드나 아니면 이거 완주하는 게 힘드나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해병대 군생활이 더 힘든데 동생한테는 야, 니 이거 완주하면 해병대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해병대 지원했다가 다음 주에 첫 휴가를 나오는데 저긴다고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냥 쏘았다고? 예. 해병대가 더 힘드나요? 근데 이제 동생이 또 한 번 제 말을 믿고 발 한번 씌워. 봉화지염? 예, 봉화지겸이라고 합니다. 지겸. 예. 혹시 그거 아세요? 발에 물집 안 생기는 비결? 그 선수들마다 참 다양한 방법을 해가는데 발에 미리 바셀린 같은 걸 바르는 선수도 있고 네. 발가락 양말을 신고 가는 선수도 있고 또 테이핑을 다 발가락 사이사이 테이핑을 다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에 따라 달라서 본인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테이핑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더 물집이 생겨서 두 번째부터는 발가락 양말을 계속 신고 달렸어요.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발에 물집 방지 연고나 바셀린 같은 게 좀 또 있습니다. 그걸 바르고 신발 깔창에 예. 참 죄송한 얘기인데 여성 생리대를 깔고 가면 예. 좀 괜찮아요. 실제로 그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죠. 아니 그게 그 현대과학의 위대함이라는 게 그게 물집이 생기는 이유가 그 마찰열도 있지만 예. 마찰열 더하기 그 습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뽀송뽀송하게 그 물기를 잡아주고 예. 말려주고 또 약간 이제 쿠션도 되잖아요. 예. 그 이제 부드럽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물집을 막는 데는 그게 제 경험으로는 거의 특효약이에요. 거의 뭐 특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녁에 숙소에 도착해서 발을 열어보고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그 여전히 뽀송뽀송한 발바닥에서 오는 발바닥을 볼 때의 그 경외감, 현대과학의 위대함이요. 를 느끼게 되죠. 그거는 몰랐던.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십시다. 제가 이제 다음에 우리 윤군하고 같이 한번 가게 되면 예. 제가 그 이 비장의 무기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청춘이 쓴 달리는 청춘의 시. 부피는 뭐 두꺼워 보입니다만은 책 자체가 작은 책이고 또 아주 그 문장과 사진이 아주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읽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은 그런 책들입니다. 아주 재밌는 책이고 제가 굳이 우리 윤군을 같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그런 그 꿈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가는 도회 생활 속에서 잊어먹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랄까? 이런 기회는 아마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우리가 고비나 사하라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이번 여름 방학에라도 뭐 강릉까지라도 좀 걸어가 보고 하는 그런 어떤 발랄한 자기 자신에게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우리 윤군을 모시고 또 책이 새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뭐 먹으러? 감사합니다. 뭐 먹으러 갈까? 저는 사막에서 순두부찌개가 제일 먹고 싶습니다. 예,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